네, 저는 지금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언어재활사 소은민지라고 하고요. 인스타에서는 해피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선 진짜 뭉클했겠다. 처음이었을 텐데. 네, 저는 아주 진짜 너무, 오래전에.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 얼굴, 그 상황이 이렇게 선명하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친구 덕분에 저도 팩스를 시작하게 되고, 그 친구 덕분에 팩스의 재미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쌓아 나아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사실은 바라가 조금 제한적인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친구들 두 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음성 바라는 나오는데, 한 명은 그냥 모방으로만 나오는 친구인 거고, 한 명은 거의 약간 엄마, 먹어. 딱 요 정도인데, 그 먹어도 진짜 먹을 때만 먹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랑 요즘에 그 팩스 바인더 가지고 의사소통 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기능적 의사소통 기능 같은 것도 같이 해보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얘가 과연 될까? 왜냐면은 뭔가 음성 지시로 했을 땐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될까라고 시도를 해보면은 처음엔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게 기능이 낮아서 못한다고 내가 너무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굳이 팩스를 쓰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사실 팩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소통 기능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요즘에는 상담을 드릴 때도 그런 기술 같은 걸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엄마, 먹어. 딱 그 정도만 하는 친구는 일단 눈빛부터가 좀 달라지고요. 주도성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사여가지고, 아이가 말 한마디 못하면 어때? 차라리 그 안에서 눈빛을 교환을 하고, 뭔가 이제 시도를 하고, 요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에 좀 초점을 주는 사람인데, 이 음성으로만 하기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사실 뭔가 단서가 있어야지만 하고, 그리고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당연히 요거를 좋아하니까 오늘 요거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그날 그날마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저도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아메리카노가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오늘따라, 저거 오늘 신메뉴라고 하는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 오늘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아이는 마이쮸를 좋아하니까 오늘도 마이쮸를 먹을 거고, 내일도 마이쮸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나의 그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다른 걸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너무 그걸 내가 통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선택방 같은 것도 해보고 아이가 계속 선택을 하고 뭔가 주도를 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그 팩스를 하면서 달라진 거는 주도성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 가고 싶으면은 그냥 손을 끌었거든요. 그냥 손만 끌거나 아니면 문을 잡아 당기거나 요랬는데 어느 순간 I'm here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근데 그 기능은 자발적으로 나왔던 기능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 친구는 인사를 시켜야지 했던 친구인데 그날 갑자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I'm here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얘가 이게 음, 생겼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사실 인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거의 시켜야지 하지, 뭔가 인사를 자발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진 않는데, 이 친구가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자발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게 정말 주도성이 올라가니까 아이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도 바뀌네? 라는 그런 효과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팩스는 뭔가 이런 주요 의사소통 기술, 바인더로 표현하는 거를 막 가르쳐 줬을 때 그 외부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서도, 이런 게 돼? 이것도 되네? 되게 신기하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다른 친구는 어때요? 그 모방만 하는 친구도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늘었대요. 원래는 보니까 아버님이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그러면 아이가 질문의 대답은 다 되거든요. 이거 뭐야? 물. 이거 뭐야? 휴지. 이렇게는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걸 보면서 물, 휴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친구도 봤을 땐 사실은 어떤 단서가 있어야지만 발화가 나오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서 없이 이 친구가 발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팩스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서가 없이도 자기가 계속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속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이 친구가 안 돼라는 그 금지어에 되게 예민한 친구여가지고, 네. 안 돼만 얘기하면 이제 자지러지고, 이제 막 떼를 쓰고 울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이가 이제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같이 이제 안대를 아이에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가 안대에 너무 이제 예민하고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걸 차단을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살아가다 보면 이 친구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듣게 될 안대 업서를 듣게 될 텐데 이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학교에서 안돼 업소를 약속을 한다고 한들 나중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서 업소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그게 조절이 될까? 아버님은 이게 감당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거는 사실 아이가 그거를 안 듣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거를 듣고 경험해 보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요즘에 그 팩스에 안 돼 없어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 안 돼 없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팩스에서는 사실 그 없어 안 돼를 너 견뎌 없지만 견뎌야 돼 이게 아니라 없지만 다른 다른 거 고를 수 있어. 여기서 한번 골라볼래?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도 맨 처음에는 그냥 상징만 이렇게 가지고 업소에 붙였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선택권을 주니까 나중엔 제가 그냥 업소에 붙여도 음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대체하는 걸 붙여서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학교에도 그러면 자기가 전달을 드려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도 이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익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르칠 수는 없다. 그치만 가르치면 분명히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나 아버님이나 다들 이제 아이랑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편안하고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피해서만은 안 된다.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을 해야지 아이가 쌓아져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굉장히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음, 일단은 제가 그 영상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계속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이가 직접 했을 때 그 영상이나 사진을 봐야지 더 이게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활동한 사진을 보내드려요. 그럼 어머님들이 진짜 놀라세요. 왜냐면은 그 글로만 말씀드리거나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머님들이 그래, 이걸 했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두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딱 보내드리면은
이걸 혼자 했다고요? 막 되게 놀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우리 아이 약간 가능성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것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도 사실은 맨 처음에 그 팩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달가워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팩스 수업을 해도 그냥, 아, 네.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팩스를 계속 권해드렸었는데, 그 그림을 사용하면 아이의 발화를 막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어디서 들으셨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거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어머님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언지를 드리긴 했거든요. 이런 거 괜찮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어머님도, 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 팩스를 제가 사용하면서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초반에는 팩스는 약간 음성 언어를 막는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후한 지금을 봤을 때에는 발화를 조금 그래도 유도하는 것 같고 이게 아이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된다. 뭐 언어든 자조든 일상 기술이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는 확실히 시각적인 단서가 있어야지 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그리고, 네, 두 번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중단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진전이 안 보이고 매일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좀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좀 중단하고 다른 걸 조금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걸 조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센터를 옮기면서 막 팩스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 이제 그걸 조금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팩스를 좀 사용하면은 너무 효과적일 것 같고 도움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장님께서도 아버님이 사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전에도 너무 많이 해오셨고 좀 지치신 상태인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첫 수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아버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래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던 친구가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니까, 이제 저한테 다른 요일 또 안 나오시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팩스의 그 효과를 조금 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팩스 자체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못 봤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뭐 그림카드 만들어 오고, 아버님 이거 선택판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문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과제를 계속 드리니까 아버님이 뭔가 미안해서라도 하게 되는,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약간 드는 생각이 어머님, 아버님이 뭔가 너무 다운되어 계시면은 치료사가 조금 열심히 움직여서 이걸 아이랑 좀 성공적인 경험 같은 거를 많이 보여드리면은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뭔가 조금이라도 해볼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게 들었고 아버님도 초반에는 뭐 팩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엔 약간 좀 의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다운이 되셨다면은 요즘엔 그래도 팩스를 사용하면서 살짝 조금 올라오시게 된 것 같아요. 음, 전에는 사실 그 ASD 아이들에게 시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던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딱 그냥, 이 아이랑 써야겠다. 이 아이랑 써야겠다. 딱 그냥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저희도 일상이 시각 지원인 거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눌러도 다 시각 지원인 거고 핸드폰만 열어도 사실 거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플들도 시각 지원인 거잖아요. 그 카톡 심볼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거길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카메라 사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사진 찍는 거구나 하고 누르는 건데 나조차도 일상이 상징인데 왜 이거를 나는 이 아이한테 써야지? 저 아이한테 써야지? 이렇게 정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초반에 팩스를 쓰기 전에는 그냥 대상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얘한테 써야지, 쟤한테 써야지. 근데 팩스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누구라고 정해둘 게 아니라 모든 아이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 인식 자체가 저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음, 마음가짐. 저는 일단 그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센터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방 그 안에서만 일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막 팩스 강의도 듣고 AAC 강의도 듣는데 항상 거기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밖으로 나가라. 나가야지 아이들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였던 거죠. 근데 그냥 어머님들한테는 예전에는 뭐,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안에서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어머니, 오늘 나갈게요. 나가서 요거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역사회 관련된 이제 아이들이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밀고, 결제를 하고, 자기 걸 챙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치료할 때, 내가 얘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얘 삶에 도움이 될까? 진짜 얘네들한테 필요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언어 치료에서 배웠던 거, 뭐 질문에 대답하기, 뭐 스크립트 이해해서 뭐 나열하기, 뭐 아니면은 뭐 놀이 확장하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 아이한테 이게 필요할까?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걸 진짜 나가서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음. 그야, 아이는 이미 준비가 그냥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미뤄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그 기능을 배우면은 더 이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계속 미루고 두려워해서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뒤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할 때 과연 얘가 마트에 가서 뭘 고르고 사고 결제를 하고 이게 될까? 시각 스케줄 이해가 될까? 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조차도 제 생각이 그냥 편견인 거예요. 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편견인 거잖아요. 사실 될까? 안 될 수도 있잖아라는 편견인 건데 제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게 말을 못해도 할 수 있고, 뭐 지시 따르기가 안 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친구가 기능이 좋던 안 좋던 하면 다 배울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음, 그 팩스를 워크샵을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랑 안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듣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레벨 1을 듣고 딱 해봤을 때 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책을 펼치면서 아, 이땐 요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팩스 레벨 1을 들었다고 해서 나 팩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레벨 2도 듣는데 그리고 레벨 2가 끝났다고 해서 또, 아, 나 다 들었으니까 나 이제 진짜 팩스 잘해. 이게 아니라
진짜 계속 이거를 하면서 연습을 맞아. 해야 되고, 저도 느끼는 게, 그 오류 수정 절차만 아이한테 잘 제공을 해줘도, 아이가 막 텐트럼이 일어나거나, 막 거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단계별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팩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오류 수정하는 절차에서도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타이밍에서 이거를 골라봐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단서를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최근엔 저는 DM으로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픽스 자기가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뭐 공부하면 되냐 이러면은 일단 워크숍부터 들으시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격을 막 듣고 약간 놀라시긴 하는데 근데 제가 근데 선생님 이거를 알고 적용을 하는 거랑 그냥 혼자 막 인터넷 책 이런 거 보고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 그리고 이게 책으로만 봤을 때는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지만 아이의 약간 그 먼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이거를 훈련을 하고 나서 연습도 하고 나서 아이랑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아이도 그거를 받아들일 때 조금 쉬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음,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30 얼마였는데 갔는데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책을 봤는데 책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 금액에 이 책 포함이면은, 그치. 응. 그리고 그게 강의가 뭐 두세 시간이 아니라, 저는 12시간이잖아. 맞아. 전 이틀 동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받는 게 맞지라고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제가 완독을 했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완독을 시작을 했는데, 읽으면서, 어?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 번째 또 보면은 분명히 제가 또 그때 못 봤던 게 또 보일 것 같은데 맞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다 본 맞아. 맞아. 책인데 왜 그땐 이게 안 맞아. 보였지? 약간 이런 맞아. 그래서, 게 그 음성 언어를 냈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음성 언어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내 욕심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가 좀 어릴 때 개입을 하면 바다가 좀 터질 수는 있지만 이게 연령이 좀 많이 올라가면 사실은 아무리 저는 잘하는 치료사가 바다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은 얘는 그 마이쮸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해야 될 단어는 정말 많은데 이거를 몇 단어 가르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렇고, 저는 팩스 하면서도 느끼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바라가 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 까까 뭐 먹어 딱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친구인데 팩스 그림을 했는데 얘가 너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약간 좀 짠했어요. 그래, 이러니까 얘가 텐트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머릿속으로는 말하고 싶은 게 한가득이 있는데, 뱉을 수 있는 건 고작 세 단어밖에 없으니 얘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 카드 만들 때도 좀 신나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가 지금 바인더 장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얘가 말하고 싶어 하는 단어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약간 그런 상징 만드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스터디하는 선생님들이랑도 항상 하는 얘기가 팩스는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사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같은 그림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을 텐데 그러면은 계속 요거를 만들고 자르고 코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진짜 아이들을 그래도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시작도 못 하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또 느끼는 게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팩스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만약에 먼저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뭐 아이가 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뭐 음성을 뭐 유도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사실 요즘에 좀 핑계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밖에 저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팩스하는 선생님들 스토리도 해보면 알겠지만 다 너무 따뜻하고 그 막 진심이고 막 다 너무 그러세요. 너무 좋으세요. 원장님도 맨 처음에 약간 팩스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막 그거 만들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약간 동기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바뀌는 것 같다 해서 그리고 원장님도 지금 팩스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팩스는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쓰면 쓸수록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팩스 하는 날은 좀 약간 룰루랄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또 오늘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그리고 또 팩스 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저랑 수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단 상호작용도 너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는 그 바인더 살필 때 그 눈빛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사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뒤적거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건 그거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뭔가 요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막 가방부터 챙겨가지고 막 뒤적뒤적 하는데 눈빛이 막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귀여웠던 게 그 안대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엔 그 의미를 몰라서 으앙 이랬는데 나중엔 제가 안대 업소에 붙이니까 이걸 떼서 다시 자기 바인더에 붙이는 거예요. 없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말은 못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저한테 이 친구의 의도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얘가 또 이런 생각까지 하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하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먼저 팩스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아, 이렇게 알리면은 엄마들이 진짜 많이 알겠구나 해서, 저 요즘에 그 AAC도 좀 알리려고 그 AAC 들고 밖으로 저 나가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 아이들이랑 하는 걸 올려서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보고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 어머님들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거잖아요. 뭔가 마트, 식당 요런 건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가서 이걸 알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를 통해서 이걸 알리려고 했지, 정작 나는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진짜 AAC 들고 가서 AAC로 주문도 해보고, 뭐 아니면 물어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의 그 입장도 느껴볼 수 있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약간 루틴도 있고, 사실 이 장소에 가면 이걸 먹어야 돼, 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컵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컵라면에. 근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제가 시각 스케줄로 그날 처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얘가 좋아하는 편의점에 가서 육개장을 먹고 컴포즈 카페를 가가지고 청포도 에이드를 먹는 그 활동을 짜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당연히 룰루랄라 하고 나가겠지 했는데 들이 누워서 안 나가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센터에 오면 항상 책상에 앉아서 수업만 해봤지 들어오자마자 나갔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봐도 이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누워가지고 제가 진짜 속으로 아, 오늘 수업은 큰일 났구나. 오늘 어떡하지?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면서 계속 언급만 해줬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뭐 이걸 먹고 뭐 얘기를 여러 번 해줬는데 한 10분인가? 15분 정도는 정말 누워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
눈물을 닦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치료실에서는 막 제 손 잘 잡는데 나갔는데 제 손을 안 잡고 약간 삐진 것 같아요. 막 자기 혼자 간다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항상 끝나면 갔으니까. 근데 저랑 내려와서 1층에서 손을 잡고 나가는데 약간 얘가 뭐지? 약간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집에 가는 줄 알고 나왔는데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이제 나가니까 뭐지? 선생님이랑 어디 가는 건가? 근데 선생님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저랑 밖에 손을 잡으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각 스케줄 다시 보여주면서 여기로 갈 거야, 이거 먹을 거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육개장을 골라가지고 육개장을 먹는데 제가 거기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래, 얘가 한 번도 치료실에서 밖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텐트럼이 일어나고 막 싫다고 하고 당연히 그런 거겠지. 근데 경험을 하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너무 행복하게 그 육개장을 먹고 그다음에 제가 또 컴포즈 가리키면서 이제 여기로 가서 이거 먹을 거라고 했는데 앞에 요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가면 먹을 수 있구나. 그랬더니 그땐 또 엄청 룰루랄라 룰루 해가지고 가서 먹는데 전 그런 행복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방에 들어놓은 것도 보내드리고 룰루랄라 하는 것도 보내드렸더니 자기는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얘기도 하고 더 웃긴 건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오자마자 편의점 육개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 육개장을 제가 떼서 붙이는 걸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스케줄 표에만 붙여줬지. 그걸 안 했는데 바인더를 막 찾더니 편의점 육개장 딱 이렇게 붙이길래 오, 너 그때 너무 좋았구나 해가지고 그날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육개장도 먹고 이제 뭐 계산도 해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회차가 이렇게 이어질수록 항상 육개장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그래, 육개장 먹고 싶어? 가고 싶어? 그래, 들어줄게. 존중해. 하고 초반에는 좀 많이 들어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제 너가 항상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편의점 안대에 붙인 다음에 다른 장소 보여주고 그 대신 다른 데는 갈 수 있어 골라봐 이랬더니 또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빵집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음료수랑 빵 사가지고 또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얘가 꼭 이렇게 하고 싶다고 때를 썼을 때 우리가 다 들어주면 이 친구는 사실 그걸 통해 또 배우잖아요. 아 요렇게 하면은 편의점 갈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는 사실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수용할 줄 알고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팩스를 통해서 이 친구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울 게 너무, 그러니까 배울 것도 많고 제가 가르쳐 줄 것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팩스가 진짜 좋은 게 저는 뭐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얘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단계가 너무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또 너무 좋고, 그 육개장 좋아하는 친구도 루틴 같은 걸 깨기에 너무 팩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컵라면을 뭐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이젠 좀 수용을 하고, 근데 또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뭘 사면은 항상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사실은, 아, 그래, 여기서 먹고 싶어? 그래, 먹어. 해서 맨 처음엔 좀 들어주다가 요즘에는 오늘은 공원에서 먹을 거야. 뭐 아니면은 놀이터 의자에서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막 힘써요. 안 간다고 막 힘을 쓰는데, 여기로 갈 거야. 여기서 먹을 거야 했더니 가는 동안은 막,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또 평온한 표정으로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그치, 너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맛있잖아. 이렇게 또 알려주니까 이 친구는 또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꼭 거기서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제가 그냥 편하려면은 그냥 치료실에서 먹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걔가 원하는 대로 편의점에서 그냥 앉아서 먹어도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얘한테 맞춰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이랑 제가 아이한테 아무리 이렇게 맞춰줘도 나중에 누군가가 맞춰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친구는 이게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 좀 어울릴 수 있게 얘도 맞춰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도 요즘에 막 하나둘씩 이렇게 자기도 조절해보고 하면서 자기의 그것도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기술들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라면을 이렇게 먹는데 그 어머님이 젓가락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에디슨 젓가락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에디슨 젓가락 챙겨왔는데 저는 그냥 나무 젓가락을 줬어요. 나무 젓가락 주면서 왜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먹어 하고 줬는데 그 라면이랑 젓가락을 저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아니야, 너가 먹어 해서 저는 그냥 젓가락 끝에만 약간 촉진 줘가지고 살짝만 대주고 아이가 먹을 수 있겠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느꼈죠. 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뭐 흘리면 어때? 묻으면 어때? 좀 잘 못 먹으면 어때? 근데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머님한테도 이제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한두 번씩 이렇게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또 말씀드렸죠. 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은 정말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컵라면 먹기, 뭐 사러 가기 딱 이렇게 끝날 텐데 이걸 정말 좀 세부화해서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뭐 젓가락 자조도 해볼 수 있고 기다리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뭐 협상하는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팩스는 너무 좋아요. 어, 진짜. 그래서 워크샵부터 들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공부는 계속 해야 음, 되고, 음, 책으로만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절대 해야 안 되고. 되고. 맞아요. 그러면, 근데 보통 약간 대부분의 이제 인식이라든지 들어왔던 이제 말들은 다 팩스는 음성 발화를 막는다. 뭐 방해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아이들 몇 안 되지만 전 다 아이들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주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시도도 올라가고 뭔가 협상 같은 것도 되고 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음성만 빠졌지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아이들 표정도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어디서 들었던 그런 음성 언어를 막는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사용해본 선생님들이랑 어머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희망도 가져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사용해보면서 한 번도 단 한 명도 음성 발화를 방해하거나 이제 막았던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음성 발화를 더 이렇게 이끌면 이끌었지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조금 발화가 제한적인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말을 좀 늘리고 싶은 친구라면은 아니면 상호작용을 좀 이렇게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팩스 해보는 거를 진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팩스는 사랑이자 진심인 것 같아요. 사랑이자 진심이고 경험, 배움.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팩스는 아이의 일상이다. 이렇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다.